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7월 초가 돼서 벌써 기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보니까 경상도 어디는 기온이 거의 39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보면서 7월 7일뿐이 안 됐는데 벌써 기온이 날씨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온 무더위가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장마도 사실 비도 얼마 온 것 같지 않은데 장마도 지나갔다라고 하니까 올 여름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시장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 저가로 마감이 되면서 오랜만에 시장의 하락이 좀 깊게 좀 나타났던 하루였는데요. 아무래도 그간 박스권을 그리다가 또 기존의 주도주들이 대거 차익 매물과 함께 좀 밀렸었고 또 다가오는 이 미국의 관세 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에서 차익 매도도 나오고 했던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오늘은 그래도 나름 평온했던 시장 속에서 뭐 종목군들 실적 반등이 일부 좀 진행이 되었던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특히 이제 뭐 그 화장품 섹터 그리고 원전의 투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일부 네이버 카카오 이들 종목군들의 반등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고 상대적으로 좀 반등이 약했던 게 어찌 보면 전력 인프라와 조선 쪽에서 좀 반등이 좀 약했고 또 엔터 쪽은 거의 반등을 하지도 않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 산업 섹터분들 안에서 뭐 상징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극소수의 대장주만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을 뿐 제가 볼 때는 다 아직까지는 그냥 기본적 반등 흐름 속에서 뭐 시장의 하락이 멈췄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즉슨 정리하자면 조금 더 템포를 조금 뒤로 늦춰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시장의 브레이크를 벌었다라고 해서 바로 내일부터 매수로 대응하기보다도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죠. 왜? 한 달 내내 올랐던 시장이 조정을 불과 하루 받은 거잖아요. 불과 하루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조정을 이제 며칠 더 받고 나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템포를 조금 늦춰놓고 시장을 바라보고 그러한 구간 속에서는 보통은 개별 종목 장세가 치열하게 발생을 하죠. 오늘도 뭐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의 연속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매일같이 강력한 시세를 내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 테마 여전히 뜨겁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다나리 시장을 지배했었고 오늘도 다나리 시장을 지배한 가운데 이게 뭐 쿠콘으로 그리고 한컴 위드로 재료를 파생시키면서 이쪽에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네카오도 아마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따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유료 가입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유료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수의 브레이크, 기존 주도주들의 적당한 반등, 시장은 단기 숨고르기 장세 속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개별 종목은 지금은 뭐 스테이블 코인 쪽에 거의 집중돼 버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 참고해서 이 개별 종목군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고점 대비해서 7에서 많게는 1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빠지면 지금 강하게 올라왔던 우량주들 그냥 바스켓으로 다 잡아도 수익이 나는 시장이 될 확률이 높고 정 안 되면 그때 시장에 레버리지 ETF를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 어차피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시장은 압축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요, 장중에 하락 종목 수가 한 1200개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오후장에 뭐 지수가 좀 올라와 주면서 하락 종목 수가 되고 줄어들면서 마감됐습니다. 근데 종목군들은 지수는 상승인데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의 선별된 반등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고,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평균 이제 이게 KRX 기준으로 14조, 많게는 17조 나오고, 여기에 이제 30-40%가 NXT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보통 20조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30-40%면 13-14조 나온 거고, 코스닥은 여전히 거래 대금이 적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구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숨 고르기 하고 있구나, 유동성이 조금 줄었구나. 대신 시장의 예탁금은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죽은 게 아니라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서한의 디데이를 며칠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난주 시장이 단기 조정을 보였는데, 섹터별 하락의 강도가 엄청 큰 것도 있었고요, 적당히 빠진 쪽도 있었는데, 오늘 보면 강하게 올라온 쪽과 그냥 일반적 반등, 그리고 반등이 미미한 곳으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지수도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니 이걸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정도로 오늘 시장을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아무래도 트럼프 상호관세가 일단 어찌되었건 9일까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듯 하고요. 뭐 오늘 밤에 일단은 뭐 트럼프의 창당 선언 속에서 테슬라가 마이너스 7.6%가 빠져버리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일단은 미 증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이제 미국 정치계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까, 사실은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거고요. 개별 종목 기준에서는 떨어질 수는 있죠. 문제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 정도는 뭐 예상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조방원 전력, 그리고 화장품, 여기 뭐 여러 가지 또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일제히 무너진 가운데 오늘 강하게 올라온 건 사실 소수의 몇몇 종목분들이었죠. 화장품, 그리고 원전에서는 투자 에너빌리티 등등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은 뉴욕주 이슈와 폭염의 전력난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준 것 같고, 사실 투자 에너빌리티가 항상 거래 대금이 조단위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관심도가 그만큼 높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1등 대장주였죠. 그러다 보니 반등도 좀 셌던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박스권 형태의 흐름만 좀 보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 다른 원전주가 일제히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더라도 투자 에너빌리티 하나만 보는 것이 답인 거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원전을 볼 때요, 아니면 아싸리 다 빠져버리든지 그럼 본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자, 화장품은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진행이 조만간 되는데, 그러한 이슈 등, 또 아침에 APR에 대한 리포트, 자고년의 광고 등등 여전히 화장품 섹터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OEM은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EM 쪽은 괜찮다. 그리고 브랜드사에서는 잘하는 애들 위주로만 봐야 되겠죠. APR, 실리콘2, 달바글로벌 딱 세 종목뿐이 없네요. 시장에서는 파마 리서치까지 한다면 4종목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5개 종목 안에서 압축해가지고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건기식인 노바렉스도 최근에 실적 동반해서 많이 올라오는 듯합니다. 이쪽은 일단 차트를 쭉 함께 돌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쪽은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면 관점을 유지하고 일진, 산일, 대형 변압기 등등 해서 조정시 매수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가 이게 찐 조정이 나왔는지 아닌지가 판단이 좀 안 돼서 하루 이틀 정도는 보다가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조선 쪽은 삼성중공업의 모잠비크 수주 거의 확정이라는 말, 뭐 계약금이 8천억을 넘긴다라는 말 등등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일각에서는 뭐 중국의 1, 2 조선사의 합병, 일본의 이 국가에서 조선업을 밀어주는 내용들, 혹은 피크아웃 우려감 등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요즘에 좀 시장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 노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받으면 많이 빠지면 매수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수주가 당연히 최근에 좀 루즈한 거는 4, 5년치 물량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루즈해지는 건데요. 여전히 바꿔야 될 친환경 선박과 그 다음에 미국의 LNG선 발주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게 한 번에 몰려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완전히 코스닥을 지켜준 1등 증시는 드라마지 알테오젠의 흐름이었죠. 알테오젠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여러 가지 두 가지 호재를 붙였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이전 상장과 산토즈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1위 산토즈가 대규모의 SC 바이오시밀러를 진행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일상만 통과를 하더라도 바로 시판이 되기 때문에 SJ형이 굉장히 빠르게 시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무려 거래대금이 7천억 가까이, 그 다음에 수급도 1,700억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건 차트를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돌파냐 아니냐 두 가지 관점입니다. 중요한 거는 들어온 프로그램 다 토해내냐 아니냐, 이거를 먹으면서 더 위로 올려치는 수급이 유지되냐, 그렇다면 돌파다, 이런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짜볼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들어왔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보면서 눌림을 계획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약바이오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코스닥이 결국은 코스피 따라갈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닥은 꿈을 먹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최고죠. 현재 테마는 그냥 스테이블이고, 그냥 꿈은 제약바이오에서 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카오 오늘 아침에도 25만원에 대한 네이버의 기준점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밀리면 이제는 매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카카오도 좋은 것 같은데 네이버가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업비트를 등에 업은 네이버, 그 다음에 국가의 장관과 AI 수석을 보유한 네이버, 실적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네이버, 국내가 아닌 국외로 확장 가능한 회사는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상 국내에 이제 대장이죠.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는 뭐 플랫폼 대장인데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라인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후의 가능성을 좀 보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싶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정말 재료가 무궁무진하게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날이 오늘도 거래대금 9,500억을 터뜨리면서 장중에 거의 25%까지 올라가는 등 굉장히 또 뜨겁게 올라가는데, 라운드 피겨 가격이 10,000원까지 넘기는 광기를 좀 보였고, 오늘 종가에 투자 경고 재지정이 좀 이루어지면서 내일 아마 시가 하락 출발할 건데요.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다날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가 빠져도 다시 끄집어 올리는 흐름이 저는 발생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쿠코는 약간 재료가 억지스러운 게 좀 있었어요. 쿠콘, 알리페이 뭐 등등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토스 다 협력하고 있어서 2760조 시장을 먹으러 간다. 그럴 수 있죠. 2760조라는 시장일 수도 있죠. 저도 매매를 하긴 했는데, 참 가끔 이런 기사를 보면 와, 이런 기자들 대단하구나, 대단하게 엮는 기술은 진짜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다날이 투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급이 이런 종목으로 넘어가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 보셔야죠. 다날에서 예를 들어 돈이 빠졌을 때 다른 쪽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오늘 상한가에 간 쿠콘을 당길 수도 있겠구나. 근데 당겼을 때 앞에 자리가 좀 높기 때문에 매물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카카오페이, LG CNS, 한컴이드 등이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도 좀 답답한 흐름인데, 사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종목을 따져버리면 사실 매매하기가 참 두려워요. 시가총액을 따져버리면. 근데 시가총액을 안 따지고 그냥 무의성으로 본다. 관련이 있으니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쉽게 말을 못 하겠네요. 자, 엔터사 가운데서는 노머스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도 하고 싶었었는데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오늘 8.3% 올라간 종목인데 최근에 데몬헌터스 넷플릭스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터뜨린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게 저는 좀 바라보고 있고, 국내 엔터사들의 이 활발한 활동, 아티스트의 활발한 활동 등등 참 좋은데요. 중소 아티스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목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노모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뭐 SM 같은 경우는 DOE를 가지고 있고 JYP도 마찬가지고 YG 플러스도 YG 엔터도 YG 플러스, 하이버는 위버스 등등 각각의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획사는 그런 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실리콘투 같은 기업이 필요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내일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있는데요. 사실 실적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쇼크 나오면 또 올려버리고 호실적 나오면 죽여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개파락이 만약에 크다면 올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수 빨리 한번 볼게요. 지수는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있는데요. 3천을 깨냐 아니면 여기서 기간 조정을 하냐 이해 차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테슬라의 하락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내일 여기에서 지지력 테스트 정도 코스피는 할 것 같다 정도만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먼저 21선에서 SK 하이닉스 귤적 반등 그러면 좀 나왔고요. 오늘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빠졌는데 사실 여기가 아주 어렵게 돌파를 해놓고 또 깨졌습니다. 내일 밑으로 빠지면서 11선에서 지지하는지 뭐 여부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해 볼 것 같아요. 매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수 페타시스 반도체에서 아직 견조한데 저는 이거 회원님들이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쭉 보유해버려라 라는 말씀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고가를 바라봐야 된다 정도. 자, 그리고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25만원 선에서 사실은 이게 통합 세트보다도 KRX로 좀 보면 갭이 있죠. 지금 이 갭 상단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왔습니다. 갭 하단 구간까지 좀 내려오기를 바랬는데 거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24만 8천원까지 내려왔는데요. 25만원 밑에서는 분할로 척척척 좀 받아가는 것도 그렇게 리스키해 보이지는 않은 걸로 지금은 판단이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보다 상승률이 월등히 더 많죠. 월등히 좀 많은데 워낙에 회사를 쪼개놔가지고 일단은 여기 갭이 있는 55,000원 구간 혹여나 내려오는지 이 정도 판단을 하고 좀 볼 것 같아요. LG CNS 기술적 반등을 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좀 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이런 대형주들은 결국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올라가는데 수급이 연속되지 못한다면 뭐 이렇게 가다가 반등하고 꺾여버리는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저점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어 놓고 계속 지지와 반등을 계속 하면서 저점을 좀 올라가는 거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워낙 저점 대비해서 적게 올라간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저항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상한가 저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금 현 시간 서클이 미국에서 좀 제법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게 되면 다 똑같아요. 이런 대형주들은 11선의 저항을 받고 결국 이 11선까지 다 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도 약간 갭 뜨면 11선 저항을 좀 받을 건데 여기 매물을 소화하면 한 번 더 올라가서 뭐 이런 위에 상단 87,000원 갭을 도전을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뚫을 수는 엄청난 재료가 아니면 뚫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를 못 돌파하면 떨어질 것 같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때문에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상대적으로 적죠. 지금 6,700억이고 이때는 4천억대 시총이었는데요. 오늘 투자 경고가 지정이 돼서 내일 급락을 아니 개파락이 좀 있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드는데, 현재 월봉에서 봤을 때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이 7천원까지 떨어져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월봉 기준에서 여기 밑에 갭이 있기 때문에 8,200원 내지는 8,500원까지는 열어놓고 8,500원 라인 언저리가 조금 좋아 보일 수 있다. 8,500원 언저리 9,000원? 9,000원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9,000원도 나빠 보이지 않고 8,500원까지 오면 약간 좀 땡큐다 하는 느낌으로 눌림매매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쿠콘이 이제 결국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뭐 완벽한 상한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상한가 마감을 좀 했는데요. 상한가 잔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말 그대로 뒤늦게 상한가 간 거나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매물대가 존재한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겠다. 그렇다면 약상을 주고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재료가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면 그 이후에 돌파가 나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자, 그 밖에 이제 뭐 투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이 상단에서처럼 늘지 못한 상태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내일 올라가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을 맞을 확률이 좀 높고요. 조선업종이 생각보다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말은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여기서 옆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을 두고 반등을 시도해야 될 것 같고, 뭐 전력인프라 같은 경우는 조선보다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 맞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속도는 조선이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화장품에서는 지금 APR과 달바 글로벌이 반등이 좀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달바가 반등의 강도가 좀 더 세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헤드 앤 숄더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 구간에서 여기를 넘기게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기 때문에 넘기는지 혹은 여기서 쌍봉 맞고 죽는지 딱 이것만 좀 봐볼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천천히 시장을 좀 대응해 볼 생각이고요. 내일도 스테이블 코인 쪽의 종목군들 흐름과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의 흐름을 체크해 보면서 종목군들 타점을 좀 잡아보려고 해요. 저는 금요일날 이제 뭐 회원님들한테 컴투스 좀 사놔라, 그리고 오늘 좀 한 15%까지 올라왔을 때 좀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는 뭐 오늘 쿠콘하고 한컵 미드 2개 정도 매매를 하고 좀 마쳤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